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기업은 바로 젠 디지털, 티커는 GN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 대부분은 노턴 안티바이러스 만드는 회사, 딱 이렇게 기억하실 텐데요. 그렇죠. 거의 국민 백신 프로그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GN이 최근에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바로 핀테크 회사요. 맞습니다. 사이버 보안 회사가 갑자기 금융이라니 다들 처음에는 의아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젠의 최신 실적 발표 자료, 또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보고서, 그리고 바로 그 머닐라이언 인수 관련 자료들을 샅샅이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속내가 대체 뭔지 그걸 들여다보는 거죠. 바로 그게 오늘 저희의 핵심 미션입니다. 대체 왜 잘 나가던 보안 회사가 뜬금없이 핀테크에 10억 달러를 쏟아 부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안에 분명 젠의 미래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던 머닐라이언 인수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2025년 4월 약 10억 달러를 들여서 금융서비스 마켓플레이스인 머닐라이언을 인수했다. 사실 그냥 듣기만 하면 사업 다각화 하나보다 할 수 있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건 그냥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아니죠. 이건 단순히 신사업에 진출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회사의 체급이랑 정체성 자체를 바꾸려는 승부수였어요. 승부수요? 네, 가장 먼저 봐야 할 게 총 주소 시장, 즉 템의 변화입니다. 이 인수로 GN이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의 크기가요. 기존 사이버 보안 시장에 금융 웰니스 시장까지 더해지면서 무려 500억 달러 규모로 커졌어요. 와, 2배나 커졌다고요? 네, 2배입니다. 잠깐만요. 템이 2배가 됐다. 이게 저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왜 그렇게 중요한 신호인 거죠? 템이라는 게 그 회사가 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한계,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의 천장을 의미하거든요. 아, 시장 자체가 작으면 아무리 잘해도 성장의 한계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GN은 이 인수를 통해서 우리의 성장 천장은 이제 2배 더 높아졌습니다. 라고 시장에 그냥 선언을 해버린 셈이에요. 스케일 자체가 달라진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만 팔아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사업 구조도 바꿨더라고요. 신뢰 기반 솔루션이라는 부서를 새로 만들었던데 이건 그냥 마케팅 용어인가요? 아니면 실체가 있는 변화인가요? 그거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그냥 그럴듯한 포장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근데 들여다볼수록 이건 GN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였어요. 기존의 핵심 사업인 사이버 안전 플랫폼은 그대로 두고요. 신원 도용 방지 서비스인 라이플러크랑 이번에 인수한 머닐라이언을 하나로 묶은 거거든요. 아, 그 2개를요? 네, 핵심은 보안하고 금융을 신뢰라는 하나의 가치로 연결했다는 점입니다. 신뢰라는 가치로 연결했다.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당신의 PC는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여기서 그쳤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당신의 디지털 신원과 금융자산까지도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해드립니다로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는 거예요. 아,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의 디지털 라이프 전반에 대한 신뢰, 그 자체를 판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고객 기반을 넓히는 게 필수적이었고요. 머닐라이언이 보유한 1,800만 명의 고객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GN의 전체 유료 고객이 7,700만 명까지 늘어났으니까요. 아, 7,700만. 결국 고객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데이터, 그리고 그들이 GN에 거는 신뢰의 무게감 자체를 키우려는 전략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림은 그럴듯한데 그래서 그 인수가 실제로 돈이 됐나요? 숫자로 증명이 됐냐는 거죠. 2026 회계연도 1분기, 2분기 실적을 보니까요.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30%, 25% 급증했어요. 네, 숫자는 좋았죠. 그리고 비갭 기준 주당 순이익 EPS는 8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고요. 이 숫자만 보면 인수는 대성공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헤드라인 숫자만 보면 정말 그렇죠.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런 숫자를 볼 때 꼭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아, 뭔가 있군요. 아니라 다를까? 비갭 영업이익률이 과거 58%대에서 51에서 52%대로 꽤 많이 하락했어요. 잠깐만요.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률이 떨어졌다? 이거 뭔가 잘못된 신호 아닌가요?
혹시 비싸게 사와서 보니까 속 빈 강정이었던 건 아니고요.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수 있죠.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바로 그 점을 우려했고요. 네. 하지만 GN 경영진의 설명은 다릅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전략적 투자라는 거예요. 전략적 투자라. 그거 수익성 악화를 포장할 때 흔히 쓰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하하, 맞습니다. 이게 진짜 계획된 전략인지 아니면 그냥 돈 안 되는 사업을 인수한 뒤의 변명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야죠.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현금 흐름에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요? 네, GN의 논리는 이래요. 기존 사이버 보안 사업은 엄청난 현금을 벌어들이는 캐시카우입니다. 그렇죠. 돈 잘 벌죠. 여기서 번 돈을 이제 막 씨앗을 뿌린 머닐라이언의 금융사업에 쏟아부어서 빠르게 성장시키겠다는 거죠. 아, 당연히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금융사업 비중이 커지니까 전체 이익률은 일시적으로 떨어져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돈 잘 버는 형님이 이제 막 시작하는 동생 사업에 팍팍 밀어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군요. 정확해요. 그리고 그 형님의 재정 상태가 여전히 아주 튼튼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 그래요? 이익률이 다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026 회계연도 상반기 영업현금 흐름이 5억 2,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나 증가했어요. 와, 현금 흐름이 24%나요? 이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 강력한 현금 덕분에 인수하면서 생긴 빚도 갚고 또 주주들한테 분기당 0.125달러의 배당금도 꼬박꼬박 주고 있는 거죠. 아, 만약에 인수가 정말 실패했다면 이런 현금 창출 능력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듣고 보니 문득 CEO의 머릿속 그림이 궁금해지네요. 이 모든 투자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혹시 참고할 만한 발언이 있었나요? 금융 웰니스를 통합하는 최초의 AI 기반 신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신뢰 플랫폼.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AI와 신뢰 플랫폼이에요. 더 이상 스스로를 안티바이러스 회사로 정의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거죠. 아하. 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거대한 신뢰 인프라 기업, 이런 비전을 명확히 보여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돈 잘 버는 기존 사업의 현금을 바탕으로 미래의 신뢰 플랫폼에 투자하고 있다. 그림은 그려지네요. 그렇다면 이 투자가 정말 성공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GEN의 강세론자들은 어떤 점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나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가 현재보다 30% 이상 높은 35달러 수준인 걸 보면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거든요. GEN이 가진 강력한 경쟁 우위,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경제적 해자요? 저는 이걸 신뢰의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신뢰의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이요? 표현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고객이 노턴으로 PC 보안을 관리하고 라이프락으로 신원도형 곡정을 덜고 이제는 머니라이언으로 신용점수랑 금융상품까지 관리한다고 해보죠. 네. 이 세 가지 핵심 서비스를 모두 GEN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면 이 고객이 다른 회사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조금 더 싸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생태계를 떠날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그게 정말 그렇게 강력할까요? 요즘은 뭐 구독 서비스 해지하는 게 클릭 한 번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서비스 몇 개 묶어놨다고 소비자들이 못 떠날 거다. 이건 너무 낙관적인 생각 아닐까요?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넷플릭스 구독을 해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아, 그런가요? 내 컴퓨터의 보안, 내 모든 금융정보가 담긴 신원, 그리고 내 자산 관리까지 맡겨놓은 상태잖아요. 아, 그렇네요. 이걸 다른 서비스로 옮기는 건 엄청난 심리적, 물리적 비용이 드는 일이죠. 일종의 강력한 락인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긴. 실제로 G인의 고객 유지율을 77%가 넘는다는 수치가 바로 이 해자의 강력함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내 금융정보까지 얽혀 있다면 쉽게 옮기기는 어렵겠네요. 인정합니다. 또 다른 강점은 역시 AI 기술이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머닐라이언 인수의 진짜 무서움이 드러납니다. 오. G에는 전 세계 5억 명의 사용자 기반에서 나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인이라는 자체 AI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5억 명이요? 네, 이건 경쟁사들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이죠. 아하. 드디어 그림이 맞춰지네요. 그러니까 머닐라이언 인수는 단순히 고객 수를 18만 명 늘린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 18만 명의 금융 데이터가
지인의 AI 진위를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연료가 된 셈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경쟁사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데이터를 확보해서 AI 기술 격차를 아예 넘볼 수 없게 만들겠다. 이런 전략이 숨어 있었던 거군요. 와, 이건 진짜 강력한데요? 네. 더 많은 사용자와 데이터가 더 똑똑한 AI를 만들고 더 똑똑한 AI가 새로운 위협을 더 잘 막아주니까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죠. 와, 마지막 강점은 이걸 활용한 교차 판매, 즉 크로스셀링 기회입니다. 아, 교차 판매.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노턴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팝업이 뜨는 거죠. 고객님의 PC는 안전합니다. 혹시 고객님의 신용점수는 안전한가요? 하면서 머니라이언 서비스를 추천하는 식으로요. 정확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죠? 네. 기존의 그 거대한 사이버 보안 고객들한테 아주 자연스럽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열린 거예요. 이 전략만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사용자 한 명당 벌어들이는 평균 수익, ARPU가 크게 뛰면서 회사의 성장을 이끌 제2의 로켓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이 모든 게 계획대로만 된다면 정말 무서울 게 없겠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면 저희 방송이 아니죠. 이 모든 게 거의 너무 완벽하게 들려서 오히려 불안해지네요. 자, 이제 찬물을 좀 끼얹어 보죠. 이 장밋빛 시나리오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 즉 GEN의 베어 케이스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그 리스크들도 강점만큼이나 아주 명확합니다. 뭔가요? 첫 번째이자 가장 큰 골칫거리는 단연 규제 리스크예요. GEN이 큰돈 주고 사온 머니라이언이 현재 미국의 소비자 금융 보호국 CFB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은 가장 큰 부담입니다. 인수한 회사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이에요? 특히 군인대출법, MLA 위반 혐의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군인대출법이요? 네. 군인들에게는 법적으로 대출 이자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머니라이언의 멤버십 기반 수수료 모델이 이 규정을 교묘하게 우회한 것이 아니냐. 이게 쟁점이죠. 와, 그러니까 그들이 인수한 반짝이는 새 장난감에 잠재적인 법적 시한폭탄이 달려있다는 거네요. 이건 정말 큰 변수인데요? 그렇죠. 만약 규제 당국이 머니라이언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거나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면 수익 모델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핀테크 사업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의 쓴맛이군요. 또 다른 위협은 없을까요? 뭐 외부적인 위협 같은 거요? 두 번째는 이말하면 충분하다는 위협입니다. 사실 이게 더 근본적인 위협일 수 있어요. 이만하면 충분하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윈도우나 맥OS의 보안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이 기본 기능들이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고요. 저도 그 점이 궁금했어요. 사실 제 컴퓨터에도 기본 백신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굳이 내가 돈을 내고 노턴 같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써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굳이 돈 내고 쓸 필요 있나? 기본 기능만으로도 충분한데? 라고 생각하게 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이건 GTN의 수십 년 된 핵심 사업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아무리 봐도 완전히 다른 두 회사가 합쳐진 건데 잡음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리스크, 통합의 어려움입니다. 통합. 네, GN의 뿌리가 된 노턴이나 시만테크는 수십 년 역사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대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의사결정 과정도 신중하죠. 그렇죠. 반면에 머니라이언은 시장을 빠르게 개척해야 하는 공격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듣기만 해도 삐걱거릴 것 같은데요. 마치 수십 년 된 클래식 오케스트라에 갑자기 즉흥 연주를 하는 재즈 밴드를 합치려는 시도처럼 들리네요.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멋진 크로스오버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리듬을 망가뜨리고 불협화음만 낼 수도 있겠군요. 네, 이질적인 두 기업 문화를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건 정말 어려운 과제예요. 만약 이 통합에 실패한다면 기대했던 시너지는커녕 조직 내 갈등과 비효율만 났다가 결국 인수가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GEN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쪽 면을 보면 사이버 보안과 금융을 신뢰라는 키워드로 묶어서 디지털 자유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혁신적인 기업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강력한 브랜드와 막대한 데이터, 그리고 AI 기술이라는 무기를 들고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한 거죠. 하지만 동전의 다른 면을 보면 인수한 핀테크 기업이 가진 규제 리스크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의 공짜 보안 공세에 맞서 싸워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물과 기름 같은 두 조직을 하나로 합쳐야 하는 복잡한 과제까지 떠안고 있는 모습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기회와 위험이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공존하는 기업도 참 드문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결론을 내리는 대신 이제 그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 합니다. 네. 여러분은 GN의 핀테크 시장 진출을 미래를 위한 담대한 한 수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회사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리수라고 생각하시나요? GN은 제2의 혁신 아이콘이 될까요? 아니면 위험한 거품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공유해 주세요.